콜라겐 부스터의 끝판왕이라는 레디어스, 좋다는 소문이 정말 많은데 레디어스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핫할까요? 제대로 시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정말 부작용은 없는 걸까요? 오늘 저 닥터 원픽이 레디어스가 무엇인지, 레디어스와 다른 콜라겐 부스터와의 차이점, 레디어스가 효과적인 케이스, 맞으면 안 되는 케이스, 레디어스의 부작용,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까지 전부 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레디어스는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주는 일종의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카라고 부르는 미세한 칼슘 알갱이와 이를 감싸는 CMC라는 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칼슘 성분은 우리 뼈와 유사한 구조라서 체내에서 매우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분해되면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파괴되며 마치 구멍이 송송 뚫린 스펀지처럼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레디어스는 이 구멍을 메워주는 세포 재생 촉진자이자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첫째, 필러가 아님에도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콜라겐 부스터 제품, 예를 들어 스컬트라, 주베록 볼륨과 같은 제품들은 생리식염수로 수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볼륨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레디어스는 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도 볼륨감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겔 성분은 2달에서 3달에 걸쳐서 서서히 분해되는데요. 분해 전까지 얼굴에 볼륨감을 지속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겔 성분이 분해되면서 볼륨이 서서히 줄어드는 시점에 칼슘 알갱이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또 다른 볼륨 효과를 형성합니다. 일종의 거름과 씨앗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름이 흡수되면서 씨앗에서 새싹이 자라듯 시간이 지나면서 겔 성분이 흡수되지만 칼슘이라는 씨앗이 콜라겐이라는 새싹을 자라나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시술 직후부터 시술 1에서 2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피부의 볼륨과 탄력 개선 효과를 나타냅니다. 정의하자면 초반에는 겔 성분으로 인한 즉각적인 볼륨 효과가 생기고 2달에서 3달 이후에는 칼슘 알갱이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면서 볼륨 효과가 생깁니다. 둘째, 레디어스는 단순히 콜라겐만 만들지 않습니다. 콜라겐뿐만 아니라 엘라스틴, 프로테오글리칸, 신혈관 생성 등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피부 전체 구조와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딱딱한 콜라겐인 콜라겐 타입 1보다 부드러운 콜라겐인 타입 3를 주로 생성하기 때문에 더 퀄리티 높은 탄력 개선 효과까지 있습니다. 들으면 레디어스가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맞으면 더 좋을까요? 볼륨이 꺼진 사람, 피부 탄력이 떨어진 사람 모두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탄력 개선 용도로 사용할 때는 1:2 희석을 통해서 진피 하층, 즉 피부 바로 아래쪽에 캐뉼라로 얇고 균일하게 주입합니다. 그러면 진피의 면역세포와 레디어스가 반응하면서 여러 피부 구성 요소들과 혈관들이 생성되고 피부결과 피부의 탄력들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볼륨이 꺼져 있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필러는 싫고 볼륨을 채우고 싶은 사람에게 더 효과적이죠. 이때는 탄력 개선 용도보다 더 진하게 희석합니다. 즉 1:2 희석이 아니라 1:1 희석을 하게 되며 볼륨이 꺼져 있는 부위에 주입해서 시술을 합니다. 다른 콜라겐 부스터와 다르게 겔 성분이 즉각적인 볼륨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큽니다. 셋째, 얼굴뿐 아니라 목, 손등, 바디 탄력이 고민인 사람도 도움이 됩니다. 목 전체의 탄력이 떨어져서 펠리컨 목처럼 흐물흐물한 사람, 손등의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지방층이 줄어들어 앙상해 보이는 분들, 출산이나 노화 때문에 복부의 피부 탄력이 줄어들어 쭈글쭈글한 분들 모두에게 레디어스가 도움이 됩니다. 이마, 코, 턱처럼 특정 모양을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레디어스에 겔 성분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필러처럼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마, 코, 턱 부위에는 단단한 필러나 보형물들이 들어가서 모양을 만들어야 효과적입니다. 레디어스를 위와 같은 부위에 주입하게 되면 퍼져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농도로 주입 시 결절 위험성까지 생길 수 있어 이런 부위들은 필러에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당연히 레디어스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앞광대, 관자 등 얼굴 상안면의 주입 시에 뭉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슘 알갱이는 다른 스킨 부스터들에 비해서 질량이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앞광대와 관자와 같이 얼굴 상안면에 저농도로 과량 주입 시 중력 방향으로 칼슘 입자들이 침전되면서 뭉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앞광대 부위에 저농도로 주입하게 되면 인디언 밴드를 따라서 칼슘 입자들이 뭉치면서 인디언 밴드가 더 부각되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절 현상이란 약물이 정확하게 주입되지 않거나 너무 과하게 주입되어 염증 반응에 의해 뭉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는 레디어스뿐만 아니라 모든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자, 콜라겐 부스터 시술 후 결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레디어스를 시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술 방법에 따라 결절 가능성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자의 경험과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레디어스를 맞을 때 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원장님만의 비법이 있어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두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 원칙이 제 비법입니다. 첫째, 시술 직전까지 희석하기. 레디어스는 따로 수화가 필요 없지만 상리식염수, 마취약인 리도카인으로 희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볼륨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대1 희석을 하여 높은 점성과 탄성을 유지하고 탄력 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대2 희석을 하여 낮은 점성과 탄성으로 사용합니다. 희석을 할 때는 주사기를 연결하여 시린지를 왔다 갔다 하며 침전물 없이 잘 섞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희석 과정을 너무 미리 해놓게 되면 주사액 내 칼슘 성분이 침전되면서 뭉치게 되고 이러면 결절 위험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저 닥터 원픽의 경우에는 미리 희석을 한번 해놓은 뒤 피부에 주입 직전에 다시 한번 희석하여 주입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작업이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부작용의 위험성을 줄여주고 시술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균일한 주입. 레디어스의 주입은 균일해야 결절 위험성을 피할 수 있고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치 페인트를 벽에 칠하는 것과 같은데요. 한 군데에만 페인트를 칠하면 얼룩지고 뭉쳐 보이고 벽이 비쳐 보이죠. 고르게 칠해야 표면이 매끈하게 정리되듯 레디어스도 일정한 간격과 양으로 주입되어야 결절과 뭉침 없이 자연스러운 볼륨감과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별 맞춤 디자인. 개인별로 적절한 디자인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저의 경우 레디어스는 악광대 꺼진 부위, 심부볼에는 주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레디어스의 칼슘 알갱이가 질량이 있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악광대 꺼진 부위의 주입 시 인디언 밴드를 따라 칼슘 성분이 뭉치면서 인디언 밴드가 더 부각되어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부볼은 이미 처져 있거나 볼륨이 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위의 주입 시에도 심부볼이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디어스가 주입되어야 할 부위와 주입되어서는 안 되는 부위를 시술 전 정확하게 판단하여 표시하고 환자분께 거울을 보여드려 상호 확인 후에 시술을 진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술 전 꺼짐이나 탄력도의 비대칭 정도도 미리 확인 후에 주입 용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레디어스를 맞았는데 애벌레처럼 뭉쳐져서 없어지지가 않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못 넣었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광대 부위에 얼굴 상안면에 넣었을 경우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악광대에 넣게 되면 인디언 밴드를 따라 그 칼슘 알갱이들이 뭉치거나 겔 성분들이 뭉치면서 이렇게 애벌레 잡히듯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입을 할 때 고르게 넓게 주입을 해야 되는데 시술자의 스킬이 부족해서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 넣는 경우에도 이렇게 애벌레처럼 뭉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절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결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절이 안 생긴 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은 주입을 한 뒤에 결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가볍게 좀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뭉침이 없는지 딱딱한 게 만져지지 않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결절들을 초반에 발견했을 때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지 해결이 쉽기 때문에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를 가볍게 촉진을 하면서 뭉쳐지는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술 후에 집에서 절대 이건 하지 말아라. 네, 시술 후에는 절대 음주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결절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음주, 즉 알코올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과도한 음주는 피해 주셔야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한의원에서 면역 치료라고 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레디어스 시술이나 레디어스뿐만 아니라 다른 콜라겐 부스터 시술 후에 이런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과면역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절 위험성이 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역 치료들은 당분간 시술 후에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연스러운 볼륨감과 탄력 개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레디어스 시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름은 채우고 얼굴 선은 살리면서 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인상을 만드는 방법 분명히 있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위별 적정 용량과 시술 깊이를 설계해야 예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입이 아니라 정확한 디자인과 진단이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시술 닥터 원픽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원픽입니다. 레디어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시술이 저한테 적절한 치료인가요? 레디어스로 하면 정말 좋아질까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습니다. 레디어스는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주는 시술이 아니라 얼굴 타입에 따라 잘 맞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한 시술입니다. 오늘은 어떤 얼굴이 레디어스의 효과가 좋고 어떤 얼굴이 그렇지 않은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저 닥터 원픽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 모두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레디어스는 단순히 꺼진 부위를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칼슘 입자가 분해되면서 더 건강한 콜라겐 환경을 만들어가는 접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레디어스를 얼마나 넣느냐보다 내 얼굴 피부 상태가 레디어스에 잘 맞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비유하자면 피부는 토양, 그리고 레디어스는 물입니다. 영양이 충분한 토양에 레디어스라는 물이 추가되면 식물들이 잘 자라겠지만 이미 메말라 있는 토양에 물을 아무리 줘봤자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 물뿐만 아니라 비료를 줘야 해결됩니다. 따라서 레디어스를 받을 때 내 피부가 레디어스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레디어스에 잘 맞는 얼굴들은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70대 이하의 분들입니다. 아까 레디어스를 비유할 때 피부를 토양, 레디어스를 물에 비유했었죠. 비옥함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피부에서 이 레디어스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이 비옥함을 바로 피부 내에 섬유아세포가 결정하게 되는데요. 섬유아세포는 콜라겐을 만드는 일종의 콜라겐 공장세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섬유아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콜라겐 생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아직 남아있는 얼굴이어야 합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너무 연세가 높은 경우,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섬유화세포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콜라겐 반응을 기대하는 접근보다는 즉각적으로 볼륨 개선을 줄 수 있는 시술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옆볼, 앞광대, 팔자 부위에 꺼짐이 있는 분들입니다. 레디어스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부위는 옆볼, 앞광대, 팔자 부위입니다. 옆볼, 앞광대처럼 움직임이 많지 않은 부위들에서는 레디어스가 자리를 잘 잡아 자연스럽게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비유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잔디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계속 밟히지 않기 때문에 씨앗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천천히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볼, 앞광대에서는 레디어스가 퍼지지 않고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팔자에도 레디어스가 효과적입니다. 보통 주베록 볼륨, 컬트라와 같은 물에 이석하는 콜라겐 부스터들은 팔자 부위에 효과가 적습니다. 다만 레디어스는 CMC라는 젤리 같은 성분에 칼슘 알갱들이 박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팔자처럼 움푹 꺼진 부위에도 상대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마치 모래구덩이에 그대로 물을 붓는 것과 물을 적신 스펀지로 채우는 것을 비교해보면 그대로 물을 부으면 모래구덩이에서 물이 그대로 퍼져버리겠지만 물을 적신 스펀지를 차곡차곡 쌓으면 스펀지가 그 구덩이를 쉽게 메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팔자가 꺼진 분들에게는 콜라겐 부스터 중 레디어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자연스러운 볼륨 개선을 원하는 얼굴이 레디어스에 잘 맞습니다. 레디어스는 콜라겐 부스터 중에서 볼륨 효과가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과하게 볼륨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티나게 바뀌는 변화보다는 얼굴이 정돈되고 인상이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원하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레디어스를 추천하지 않는 얼굴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마, 관자, 그리고 심한 마리오네트 꺼짐이 있는 분들에게는 레디어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마와 관자 부위에는 절대로 레디어스를 시술하지 않습니다. 이마는 피부가 얇고 노출이 많은 부위라서 혹시라도 뭉침이나 결절이 생기면 바로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관자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이 밑쪽 역광대 쪽으로 뭉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마리오네트 라인이 심하게 꺼진 경우에는 많은 볼륨이 필요한데 이럴수록 레디어스 특성상 뭉침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얕은 마리오네트 주름이나 잔주름 위주의 경우에는 적은 용량을 넓게 깔아줘서 자연스럽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만의 레디어스를 놓는 노하우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레디어스는 어떤 얼굴형에 하느냐, 어떻게 시술하냐에 따라서 시술 결과가 달라지는 예민한 시술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 가지 원칙을 꼭 지킵니다. 첫째, 환자분이 원한다고 바로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3D 임상사진 촬영을 통해서 얼굴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정면, 측면, 사선에서 꺼짐의 위치, 윤곽의 흐름, 좌우 비대칭을 함께 확인하고 1대1 맞춤 진료를 통해 정말로 이 얼굴에 레디어스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디어스가 필요한 얼굴이 아니면 레디어스를 권하지 않습니다. 섬유화세포 반응이 너무 떨어진 경우, 피부 두께나 움직임이 맞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접근이 더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콜라겐 부스터나 전혀 다른 시술을 권유합니다. 레디어스를 하고자 하는 부위 그리고 용량을 세밀하게 정합니다. 레디어스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피부의 두께, 표정 근육의 움직임, 볼륨이 필요한 부위의 꺼짐 정도를 모두 고려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위에 적정한 양만 사용합니다. 필요 없는 부위에 너무 과하게 들어간 경우 결절이나 뭉침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레디어스는 70대 이하의 콜라겐 생성 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분들, 그리고 옆볼, 앞광대, 팔자, 입가 잔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합니다. 그리고 레디어스는 아주 예민한 시술이기 때문에 1:1 상담을 통해 디자인을 해주는 곳에서 시술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 원픽이었습니다.